방안은 200만 원대 쿠션부터 3억 원이 넘는 가방까지 온통 명품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크리스틴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무려 38억 원 이상. 미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두고요. 영화 라라랜드와 문라이트 등이 노미네이트돼 경쟁을 펼쳤습니다. For Best Picture. La La Land. 자, 영화 라라랜드가 호명된 순간 주인공인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등 배우와 제작진들은 서로를 부둥켜 하느며 감격했고요. It is time for 라라랜드 너무 좋았잖아. 좋았죠. 저 영화는 받을만해요. Lionsgate. Thank you. 한박 to 웃음을 지으며 한 명 한 명씩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to Jamie Feldman. 그런데 이때 갑자기 헤드셋을 착용한 제작진이 무대 위로 등장하더니 갑자기? 시상자가 발표한 큐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큐카드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작품상 수상자 라라랜드의 프로듀서 조단 호로버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배우들과 관객들 모두 당황해 멘붕에 빠지자 라라랜드의 프로듀서 조단 호로버스가 영화 문라이트가 적힌 작품상 큐카드를 직접 카메라에 보여주며 Moonlight, Best Picture. 수상작이 잘못 발표됐음을 확인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저거 좀, 야, 저거 너무하다. 아니 저는 시상식을 많이 해서 아는데 저 진짜 완전 일촉즉발이에요 진짜. 저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짜 작품상 수상자인 영화 문라이트 팀은 어리둥절한 채로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한 이유, 작품상 수상작에 적힌 큐카드를 시상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진행 요원이 시상식 도중 엠마 스톤과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시상자에게 작품상 큐카드가 아닌 여우주연상인 라라랜드 엠마 스톤의 이름이 적힌 큐카드로 잘못 전달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다 끝나고 올리든지 하지 그거를. 아유 정말. 단 한 명의 실수가 수십 년을 공들여 쌓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전 세계에 전해진 충격 소식. 무려 34년 만에 1985년 미국 여객기 납치범 체포. 아니 늦게라도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정확히 뭐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네. 1985년 6월 14일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미국 샌디에고를 향하던 미국의 한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인질로 삼아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으로 이동. 그리고 이때 인질을 구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시아파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던 이슬람 시아파 735명의 석방을 요구한 범인들. 뿐만 아니라 범인들은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인질들을 구타하다가 끝내 승객이었던 미 해군을 살해, 시신을 활주로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끔찍하다. 장난하다 진짜.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포로인 시아파 수감자들을 풀어줬고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미 해군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한화 약 44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범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납치범을 드디어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의 미코노스 섬에서 체포한 겁니다. 네. 잡았네요. 드디어 잡았네요. 드디어 잡았죠. 네.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런데 정말 억울해요. 전 범인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하마데이를 체포한 지 무려 5일 만에 밝혀진 그리스 경찰들의 충격적인 실수. 체포된 남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무함마드 알리 하마데이가 아니라 무함마드 살레. 이름과 국적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성도 달랐는데 왜 잡아?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나 잡으면 어떡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그리스 경찰. 이후 무함마드 살레는 곧바로 석방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은 그리스 경찰 동명이인 체포 망신살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단 몇 시간을 그것 때문에 잡혀 있어도 억울한데 지금 30분이어도 열받죠. 그렇죠. 진짜. 5일 동안 5일 동안. 억울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잡혀가면 어떡하나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죄목이 그냥 뭐 가벼운 죄도 아니고 절도 이런 것도 아니고. 테러, 막 항공기 납치, 살해 이런 거잖아요. M1 시민을 범죄의 용의자로 체포한 그리스 경찰의 황당한 실수. 결코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2014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학생인 말레이시아 출신의 크리스틴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 뭐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외국 은행에서도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 초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의 실수로 그만 이 크리스틴의 마이너스 통장에 인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틴은요, 곧바로 부동산으로 직행. 그리고 시드니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무려 월세 300만 원의 호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고요. 자기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근사한 걸로 한 대 뽑았어. 남자친구에겐 통 크게 고급 스포츠카도 선물. 미쳤네 미쳤어.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쇼핑을 하고 또 하고 지르고 또 지르고 명품 매장에서 하루에 무려 1억 원 넘게 쓰기도 했답니다. 아니 자기 돈이 아닌 게 뻔한데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마이너스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자기 돈이 말하면. 아니죠. 그리고 어느 날 크리스틴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115만 호주 달러, 무려 약 9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고객 통장에서 단시간에 14차례에 걸쳐 거액이 인출되자 은행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 겁니다. 알아보죠 저 정도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거죠. 결국 은행에선 서둘러 크리스틴의 통장 계좌를 동결한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유학 가서 뭘 배운 거니? 아우 정말. 그리고 지금 소 다 잃고 지금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 없다. 이미 써버린 돈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호주 경찰이 흥청망청녀 크리스틴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방안은 200만 원대 쿠션부터 3억 원이 넘는 가방까지 온통 명품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크리스틴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무려 38억 원 이상. 내일이 없네 저 친구는. 어? 아니 저 어떻게 다 갚을 거야? 정말 탕진잼이구나. 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난 그게 걱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 실수로 이체 한도가 안 걸려 있었다 해도 뒷일 모르고 저기 사고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건데. 정말 오늘만 살 것처럼 은행 돈을 펑펑 쓴 크리스틴.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인생의 실수를 저질렀으니 설마. 2016년 5월 거액의 미상환금을 남겨두고는 고향인 말레이시아로 도주를 시도한 크리스틴. 결국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자기도 알 거예요. 이거 못 갚는다는 거.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렇다고 도망가? 벌 받아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은행의 실수를 악용해 또 크나큰 실수를 더 얹은 한 유학생의 잘못된 선택.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면 결국 그 독화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슈렐 파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뉴욕의 병원인데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데? 당시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인 윌리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윌리엄스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보고 누나인 파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 윌리엄스는 튜브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누나 파웰은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남동생 간호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생 윌리엄스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 안락사라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 결정하기까지 그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받고 또 괴롭고 슬펐을 것 같아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파웰은 남동생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동생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 안락사라고 동의한 거야 자기가? 아니 간호도했다며.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자 사회보장카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웰의 진짜 남동생 이름은 프레드릭 윌리엄스. 그런데 실려온 환자 이름은 프레디 클래런스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회보장카드와 진료 기록 이름을 대충 보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 뒤 병원 측은 엉뚱한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잘못 볼 게 따르지 환자가 아픈 사람을. 그리고 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윌리엄스는 진짜 많은 이름이 너무 있대. 많잖아요.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잖아요. 안락사. 그 뒤에 이런 사실을 통만다는 게 참. 자, 그리고 당시 파웰의 진짜 남동생 윌리엄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 연락을 몇 주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간호를 했으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지? 뇌사 상태였잖아요. 그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안 닦아줬네.